안녕하십니까, 윤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유틸리티 산업은 생활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정기적인 과금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사회 인프라 산업을 말합니다. 앞서서 다루었던 에너지 산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에너지 기업과 유틸리티 기업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분리해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적 주가 평가 또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 유틸리티 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채굴회사는 에너지 가격 국제 시세의 변동에 주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지만,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인 도시가스 판매회사는 에너지 가격 변동보다는 정부 규제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여부, 이자율 변화 등의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산업도 장비가 아닌 서비스 부문은 유틸리티 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도입 초기 성장주였던 KT가 지금은 주가 변동성이 낮은 유틸리티 기업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틸리티 산업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부각되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판매 기업들처럼 높은 성장성이 부각되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으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원, 서울가스, 부산가스 등이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미국의 경우도 유틸리티 산업 시가총액의 60% 이상이 전기 공급 관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환경 전력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듀크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등은 전통 전력 기업들이고,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수도 관련 기업입니다. 미국은 상하수도 서비스도 일부 민영화되어 있어서 상장된 회사도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비됩니다.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대표적 논점으로서 산업의 성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 저성장, 안정적 배당, 채권의 대체제 정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틸리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는 실제로 고성장주로 분류됩니다. 이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의 축으로 삼아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포화 상태로 진입하는 수십 년 이후에는 다시 저성장 기업으로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틸리티 기업도 내용에 따라 가파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유틸리티 기업인 한국전력이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를 심하게 받으면서 전력 공급가도 올리지 못하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장기간 침체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가 화석에너지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력 중심 유틸리티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 전력 산업 매출은 3배 정도까지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 산업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대비 배당률이 높은 주식들은 채권의 대체제로서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바닥세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꾸준히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 채권에 투자되었던 자금은 점차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인 자금의 성격상 주가의 변동성이 낮고 금리와 유사한 성격의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유틸리티 섹터 주식들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채권에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일부만 이동되더라도 유틸리티 섹터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부 규제가 합리적이고 시장 경제 원리에 보다 충실해서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유틸리티 산업이 이런 조건에 더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도 성장을 계속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은 유틸리티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시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그 사업은 자연 독점
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 정부의 독과점 규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장하던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단계에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은 가치평가를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FM스쿨, 이상 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